공세할 마을 너 참 아름답다. 폭풍우 지나고 너도 찬란해. 저도 못하고 잘 떼고도 못하고 하늘만 번쩍번쩍하고 지나다니니까 우리 산수나무보다 절피나무 덮을 것 같죠? 뭐가? 부터 강화 콩살 마을 사회적 협동조합 창립 총회를 개회 선언을 박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칼킨 대표 서정훈입니다. 먼 길을 멀리서 찾아주시고 축하하는 자리에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인사말을 몇 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읽는 것으로 인사 말씀을 발언하겠습니다. 강화 콩세알 마을 돌봄 사회적 협동조합의 창립 총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초부터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삶의 배경이 각기 다른 여러 사람들이 콩세알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모여서 공부하고 토론하고 회의하고 교류하였습니다. 모이는 분들의 수요가 점점 더해지고 생각들이 모이면서 오늘 협동조합의 창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공통의 문제의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랄 것도 없이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가장 큰 도전으로 다가온 저출생 고령화 문제가 그것입니다. 상당 기간 이 추세를 막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저출생, 저유입으로 인구가 급감하고 초고령 사회로 먼저 진입한 곳은 농촌입니다. 강화 지역만 하더라도 이미 농촌 구성원의 65세 이상의 노령층이 50%에 육박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농촌의 저인구와 고령화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지역 주민의 급격한 삶의 질 저하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간 콩세알은 농촌에서 사회적 기업을 일구고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면서 농촌이 가지는 사회적 과제들에 주목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자생적이고 공동체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일해왔습니다. 나 자신에게도 곧 닥칠 미래의 일이라고 늘 인지하고는 있었지만 특별한 강도를 찾지 못했던 것이 지역 기반 통합 돌봄의 영역이었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된 이 사회적 과제 앞에 우리 모두가 공감하며 자발적인 협동의 방식으로 해결해 보겠다는 첫걸음을 내딛는 자리가 여기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을 준비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을 만났습니다. 농촌 주민들, 농민들, 이웃에 사는 장애인들과 어르신들, 각 지역에서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고 보호하는 사람들, 마을에 주목하고 의료 활동을 하시는 분들, 마을을 생각하고 마을에서 대안을 찾는 사람들, 협동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어가는 사람들, 마을 생활공간을 아름답게 구상하고 설계하는 사람들, 사회복지기관에서 헌신적으로 일하는 사람들, 뜻있는 길을 찾는 농촌교회 목회자들, 지역살림을 꾸려가시는 행정가들, 노인정책, 케어팜, 사회적 경영 등을 연구하는 사람 등등 그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너무 가슴 벅차고 여기에 모인 열정만으로도 일의 절반은 되었다고 봅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자원의 단순 확대만으로 필요한 사회 서비스를 다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간과 정부가 지자체 간의 협력으로 우리 농촌 지역의 실정에 맞는 돌봄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내가 사는 마을에서 돌봄의 주체와 객체를 나누지 말고 배제와 소외 없이 누구나 돌봄의 당사자가 되고 또 돌봄을 행하고 누리는 한 사례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입니다. 창립 단계라 다소 거칠고 아직은 구체적으로 다듬고 보완해야 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립 이후로도 지금까지 해왔듯이 열린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지역 현실에 맞는 방식을 찾아갈 것입니다. 이 일을 먼저 제안하시고 주도하시며 창립 과정까지 이르게 하신
임종환 인하대학병원장을 비롯한 발기인들과 취지에 찬동하고 설립에 동의하신 분들, 총회 행사 개최를 준비하신 여러 손길들, 그리고 이 축하의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네, 손원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너무 멋지십니다. 그동안 네, 많이 같이 동고동락을 했는데 이렇게 멋지신 분인지 몰랐습니다. 강금아 강화노인복지센터장님 오셨습니다. 김기태 스토리 플래너 대표님. 여러분들이 여기 와주셔서 정말 다양한 분들이 여기 오신 것 같습니다. 몇몇 분들 이렇게 살펴보면서 홍살 마을 협동조합에 갖고 있는 의미가 정말 여러 협동 주체들, 그 지역사회 주체들이 협력해서 비로소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런 협동의 힘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준비 과정 부분에 보면은 농촌 공동체가 워낙 어려움가 많이 되고 마을 공동체가 위기에 처한 상태이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려운 위치에 있는 부분이어서 이것의 구체적인 모델을 짜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오늘은 그런 부분인데, 가능한 방법은 기존에 있는 역량들이 이 농촌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되어져서 도시에 있는 또 그동안에 성장됐던 공동체들의 힘을 여기에 같이 모으고 힘을 좀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출자도 그러면 우리 상호 출자하자. 그리고 도시에 있는 분들도 여기에 오면 우리 조합원을 뵙자라고 하고, 그리고 또 여기가 기반이 되었으면은 중요한, 어떻게 말하면 그 돌봄 공동체가 되니까 나이가 들어서 내가 요양병원에 가지 않고 어떻게 말하면 삶을 의미 있게 또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소망을 한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망을, 그 희망을 바라보고 가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자료집에 이제 격려사가 있어서 자료집을 잠깐 보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촌에서 일찍부터 협동의 방식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을 고민했었고, 농촌이 가지는 돌봄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해온 콩새알이 이제 우리 사회와 농촌의 미래를 생각하며 돌봄 사회적 협동조합을 창립한다고 하니 더욱 기대가 됩니다. 아까 보면은 서정훈 대표님이 제가 제안하고 주도하고 했는데 그건 아니고요. 서정훈 대표님이 그렇게 하신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한 짝이기 때문에 협동운동을 봤어도 이거는 반드시 좀 되돌릴 수 있도록 힘을 좀 보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간에 이제 준비 과정을 지켜보니까 참 어려운 과정이 많이 있는데, 창립을 준비해 오신 서정훈 대표님 포함해서 밝힌 여러분들한테 정말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다. 쉽지 않은 일을 하신다 생각이 들어서 한 분 한 분 손을 잡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농촌 마을에서의 불영어와 공동화는 아주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농촌을 등한시한 그 안에 정책, 농촌의 피폐화와 농촌 공동체의 해체를 가져왔습니다. 이는 수입에 의존하는 식량 수급 체제의 불안정과 과도한 도시의 인구 집중에 따라서 도시 주민들의 삶의 질의 저하를 가져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중심되는 체계를 만들지 않고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건강한 삶은 누군가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농촌에 사람이 돌아오게 하는 삶의 터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농업을 기반으로 농촌에 사람이 돌아올 수 있는 귀촌 귀환을 위해서
농촌의 문화, 주거, 의료, 돌봄 기반을 만들어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은 마을 공동체의 결속이 없이는 저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성장되어 왔던 협동운동의 힘을 통해서 이것을 서로 이끌고 밀고 해서 저는 이 목표를 반드시 달성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강화 콩새알 마을 돌봄 사회협동조합이 해야 될 일이 산적합니다. 그 사업기획에 보게 되면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 쪽 부분인데 여러 인프라가 만들어지지 않고는 구체적인 모델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함께 살 수 있는 주택협동조합도 마련해야 되고 돌봄과 의료 시스템도 마련해야 되고 또 문화적인 공간도 만들어야 되고 농촌에서 없었던 그런 인프라를 만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더 많고 산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적 농업을 기반으로 주거, 돌봄, 의료의 융복합단지를 만들어 갈 텐데 여기에 농촌이 우리 사회의 희망이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양시설, 요양병원에 의존하는 돌봄체계에서 마을에 기반해서 돌봄체계를 만드는 일이 쉽지 않지만 농촌과 도시의 상생구조를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한선임을 비롯해서 여러 협동조합 주체들이 있는데 의료사업연합회도 여기 와 계시고 그러는데 저는 여러 협동 주체들이 이제는 공동체 귀농, 귀청 운동 공부를 그동안은 이제 귀농이었는데 이제는 보면은 귀촌, 귀향하는 운동 본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 운동의 결과로서 농촌에서 정말 살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여기 와야지만 그래서 마을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운동 본부를 구성해서 이제는 가열차게 새로운 대안들을 만들어가는데 시민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이 그런 이제 운동 본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힘을 배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쟁과 효율이 절대시되는 사회 풍토에서 이제는 사람 중심으로 생명 중심의 마을 공동체를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상호 존중의 관계망이 마을 공동체를 살리는 힘이 될 것을 믿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지구재난에 직면한 시대에 돌봄의 안식처를 찾지 못하고 고통 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상생의 시대에 새로운 세상을 건설할 때다 생각합니다. 콩새알 마을 돌봄이 바로 이러한 세상을 앞당기는 저는 위대한 한 걸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저 창립을 준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강화 콩새알 마을을 위해서 마을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돌봄의 혁명이 오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살림에서도 돌봄을 올해 2022년 활동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선포하고 돌봄 회의가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서울에 어르신 돌봄 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 여기 박혜수 이사장님도 오셨는데 돌봄 센터도 운영하고 또 여러 지역에서 돌봄 기금이 또 논의되고 있습니다. 특히 먹거리 하면 한살림의 자랑인데요. 먹거리 돌봄으로 한 코로나 때 저희가 대구가 폐쇄되었을 때 무엇이 가장 어려우신가요? 그랬더니 지금 노인들이나 어린이집이나 그런 돌봄을 받고 있는 어린이들이 먹을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해서 먹거리 돌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지금 3년째 먹거리 돌봄을 진행하고 있고 또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생산자분들이 우리도 이 돌봄 운동에 함께 하고 싶다 해서 한 고랑 나눔이라는 이름으로 근데 고랑이 아니고 한 일랑 나눔한대요. 그래서 미리 생산을 할 때부터 남은 것들이 아니고 생산할 때부터 한 일랑은 먹거리 돌봄에 우리가 내놓겠다 해서 그게 큰 동력이 되어서 지금 먹거리 돌봄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읽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네, 저는 그 돌봄 마을 사회적 협동조합의 창립의 즈음에서 저희 한살림이 가지고 있는 꿈이 있는데요. 도시와 농촌이 함께 만날 수 있는 그런 접점에
이런 돌봄마을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 농촌의 어르신들이 하나도 이제 생산자님들 못하시고 몸은 병들어서 뭐 이렇게 은퇴를 하시는데 그분들에게는 퇴직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그 기금들,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기금들을 지금 저희 한생에서 논의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런 즈음에 이 창원구 돌봄마을 사회적 협동조합 돌봄마을은 정말 저희가 바라는 그런 것들을 모두 담고 시작하는 그런 곳이 아닌가 생각해요.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행복이라는 거는 고통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고통을 당했을 때 누군가가 옆에서 돌보아주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야기가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생각났어요. 저희도 돌봄회의를 하면서 제가 이제 늘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돌봄이라는 말 안에는 돌아보다 이런 말의 뜻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나, 내 주위, 그리고 우리의 과거, 우리의 미래를 다 돌아보면서 이 돌봄마을 협동조합이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근데 올라오면서 제가 성경 구절 하나가 떠오르긴 했는데 이거는 뭐 이렇게 모여 있는 자리만 보면 참 이렇게 마음이 이게 뿌듯해지고 이렇게 흐뭇해질 때 그 시편 133편이라는 그 책에 보면요 그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연합해서 뭔가를 도모하고 한다는 게 참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아름다워 보이세요 지금 이렇게. 그래서 사실 저는 이런 행사를 자주 다니는 것 같지만 자주 안 다니는데 제가 다른 데서 이렇게 뉴스에서 보는 조합은 주로 싸우고 그런 조합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을 것 같고 아주 이렇게 돌보고 따뜻하게 서로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어 가실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 곡인데요. 오솔레미오라는 가곡을 한세알 마을의 시작을 축하드립니다. Che bella cosa una giornata al sole, l'aria serena dopo una tempesta, bell'aria fresca, pare già la festa, che bella cosa una giornata al sole. Mara tu sole, Dio bello di me, oh sole mio, stai fronte a te, oh sole mio, stai in fronte a te, stai in fronte a te. 공세할 마을 너 참 아름답다. 폭풍 지난 후 너 더욱 찬란해. 시원한 바람 솔솔 불어올 때 하늘의 밝은 해는 비친다. 마라도 소레 기우벨로이네, 오 소레 미오,
다 축약이 돼 있어요. 이것만 보시면은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구나 맥을 좀 잡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강화 콩새알 돌봄 마을이고요. 공동체 마을을 이제 만들 생각인데 여기 나온 것이 이제 축약 한마디로 축약해 놓은 것입니다. 저희들의 비전을 사실은 우리 임정환 교수님 동의도 받지 않고 일단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만 아마 이거 수정 보완되리라고 봅니다. 제 나름대로 이해한 것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공동체에 의한 이제 농장형 이게 이제 특징이거든요. 그다음에 노인 복합 마을을 완성을 해서 초고령화 사회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의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 거고요. 그다음에 궁극적으로 석세스풀 에이징이라고 해서 건강하고 액티브하고 그다음 프로덕티브한 그러한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실현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 비전입니다. 윤정환 교수님 어떻게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 5개인데요. 이 에센스를 5개로 다 설명이 됩니다. 일단 저희가 공동 노인 주택 사실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가장 기본은 거주지가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노인 공동주택을 만들 것이고 또 저희 특징이 농장입니다. 케어팜. 이렇게 건물 안에 들어가서 이 요양원 다 가기 싫어하시잖아요. 어쩔 수 없이 가는 거고 요양원이 아니라 대자연과 같이 함께하는 케어팜. 거기서 일자리도 만들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건강도 유지하는 그것이 핵심입니다. 저희 프로젝트에. 그 다음에 오늘 이 모임처럼 저희가 어떤 개인이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주인이 되는 그런 사회적 경제 조직에 의해서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반주도가 이인에 의한.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 마을, 굉장히 소외되고 고독사, 돌아가신 지 뭐 한 달 후에 발견하고 이런 게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서로 돕고 서로 확인하고 서로 돌보는 공동체 마을을 만든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나이 들고 병 들어도 마지막 순간까지 편안하게 자기가 살던 곳에서 보건의료 복지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뭐 드릴 말씀은 다 드린 겁니다. 중요한 핵심 이것만 듣고 이해를 하셨는데 좀 디테일한 내용을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실은 우리 이제 여기 우리 원생분들도 오셨지만 저희들이 같이 지금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원생분들이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왜 강화냐? 밑도 끝도 없이 왜 강화냐? 시장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선택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조금 제가 보완을 했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고 이 실버 산업이라든가 고령시가 지금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그 안에서 이제 우리의 어떤 위치를 차지해야 될 것 같아서요. 사실은 뭐 다 아는 말씀이라 굳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말을 할 때도 정치, 경제, 사회적인 거, 제도적인 거 전부 한번 분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과정을 다시 한번 밟았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너무 여러 가지가 쓰여 있는데 결국은 지금 이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어떤 시설 위주가 아니고 자기가 살던 집에서 그리고 서로 상부상조하는 가운데서 어떤 건물에 들어가는 개념이 아니라 그야말로 마을에 의한 상부상조되는 그러한 공동체를 통해서 끝까지 서로 돌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뭐 여러 가지 쓰여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핵 가족도 파괴되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고독하고 외롭고 또 뭐 단독 1인 세대도 계속 늘어나고 독거노인 이런 게 점점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뭐 정도 없어지고 서로 어려울 때 이렇게 상부상조하는 그런 습관도 없어지고 너무 물질적이고 그런데 다시 한번 물론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만 새로운 형태의 이런 공동체적인 그런 마을을 만들자는 것이 결국은 뭐 국민적인 리드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마을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보다 고령화가 진전된 고령화 선진국을 보면은 이런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주간조선에서 나온 그 기사인데요.
코리빙, 코하우징이라고 해서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를 유지를 하면서 또 공동체적인 생활을 하는, 그러니까 서로 이제 나눌 수 있는 공간을 같이 나누고 개인의 또 프라이버시를 유지하는 그런 형태의 새로운 주거 형태가 굉장히 선진국에서 트렌드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제 선진국 이제 벤치마킹을 좀 해보니까 또 한 가지는 이 케어 파밍,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굉장히 이게 지금 발전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자연과 더불어서 같이 뭐 텃밭도 가꾸고 거기서 이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 제도가 이미 시행이 돼가지고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 뭐 제도를 더 정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뭐 가이드도 더 나와야 되고 하겠습니다만은 어떤 이런 방향으로 지금 어떤 그 노인 시설이라든가 노인의 이런 그 어떤 형태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농장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냥 농사 짓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습니다만은 케어팜이라는 것은 사실은 농사가 목적이 아니고 농사를 통해서 어떤 치유를 한다는 것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케어라든가 특수교육, 직업훈련, 그 다음에 뭐 재활후견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데이케어 센터, 지금 뭐 경동 주간보호센터라든가 여기 이제 주간보호센터장님도 와 계시지만 사실은 도심에서의 데이케어는 뭐 건물 속에서 이루어지는 곳인데 저희가 이제 케어팜이 되면은 그야말로 자연 속에서 건물에서 데이케어 어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더불어서 뭐 농사도 짓고요, 그 다음에 뭐 동물도 같이 기르고 이러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건강적, 뭐 신체적 건강과 뭐 정신적으로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이미 유럽에서는 이런 소셜 어그리컬처라고 해서 사회적 농장, 그래서 이런 네덜란드, 뭐 벨기에에서 굉장히 보편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조혜원 대표님께서 그때 발표하신 내용인데요. 사진 한번 쭉 보시죠. 이건 뭐 취미 생활도 하고요. 뭐 이 텃밭만 가꾸는 것이 아니라 뭐 목공도 하고 뭐 수혜도 할 수도 있고요. 뭔가 만들어서 이렇게 판매도 할 수 있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노인이라든가 뭐 이 발달 장애 아동이라든가 지금 콩사을에서도 이미 그런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연 속에서 이런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일본의 가시와시라고 하는 곳인데요. 저희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하면서 정부에서 이제 배치 마킹을 하러 간 곳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을 둘러싸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노인과 관련된 요양, 보호, 의료, 복지 이런 모든 시설들이 다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방문, 심지어 보육원도 있고. 그래서 저는 나중에 이제 우리 마을을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육원도 꼭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지역 주민들께서도 이쪽에 보내서 아이들도 같이 하고 그러면은 훨씬 더 분위기도 밝고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과연 주체가 누가 되느냐, 누가 돼서 이걸 끌고 나갈 것인가.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같이 이제 협력을 하고 있는 곳은 일단 뭐 오늘 말씀을 하셨던 농업회사법인 콩세알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인하대학교 이제 임정환 교수님께서 이제 계시는 이제 보건대학원하고 제가 소속돼 있는 정책대학원, 그 다음에 이제 바흐링은 케어팜 연구소 이렇게 같이 지금 협조를 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을 추진 TF를 만들었고요. 오늘 드디어 이제 조합을 설립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저희가 이제 필요한 시설들을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만들어갈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위원회도 저희가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각 이제 역할 분담도 해서 오늘 이제 강화 콩세알 마을 돌봄 사회적 협동조합 결성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합에서 복합 시설을 건축하고 운영 관리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지리적 위치를 보면은 서울 수도권에서 한 2-3시간, 저도 오는데 뭐 2시간 조금 더 걸렸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쪽에 양사면입니다만 이쪽에 그러니까 지역에 계시는 지역 주민들과 그 다음에 만일 이 마을이 생기면은 서울 지역에서도 오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시리라고 봅니다. 이제 그 분들이 어떻게 융합될 것인가가 저희들의 이제 큰 과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어떤 뭐 마을 단지를 만들어서 그 유치하는 데만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중심으로 뭔가 이 보건의료복지 돌봄 체계가 만들어져야 되고요. 또 원하시는 분들은 아까 임정환 교수님께서도 기촌이라는 말씀하셨는데요. 돌아와서 같이 이 지역과 어울리면서 살고 싶다 하는 분들을 모셔서 더불어 같이 사는 그런 마을을 이제 만들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이 삼별초가 있었던 곳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표현을 했는데 다른 데는 다 안 돼도 여기는 끝까지 남을 것이다. 통합 돌봄의 보루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야말로 끈질기게 끝까지 할 거.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분포를 조사를 해보니까 요양원도 굉장히 많고 의료기관은 좀 이제 수가 적더라고요. 이런 지역적인 상황을 분석을 해가면서 어떻게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인가 지금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분석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적인 거 분석을 해보고 근데 전략을 세우기 전에 3C 분석이라고 해서 일단 자사, 우리가 갖고 있는 강점이 뭔가, 그 다음에 우리 경쟁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그리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매력적인 뭔가 차밍 포인트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우리의 고객은 이제 지역 주민과 서울에서 오게 되면 그쪽에서 오시는 분들이겠죠. 거기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보면 강점이 콩세알이 이미 지역의 뿌리를 잡고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시면서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거, 이미 브랜드가 어느 정도 형성됐다는 것이 저희 프로젝트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이미 아시다시피 많은 일들을 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잘 융화가 돼서 굉장히 저도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르신들이 나이 들어서 힘드실 때 우리 대표님께서 가서 뭐 이렇게 기계로 도와주고 해서 뭐 하루 종일 걸리게 1시간 만에 끝나고 굉장히 고마워하고 그래서 이러한 기반을 가지고 저희들이 더 그런 걸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여기에 이제 조금 더 확장을 시켜서 지금 하시고 계시는데 뭐 제가 알기로는 이미 많은 부분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장에 그것을 연계를 시켜서 조금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좀 이렇게 전개를 해 나갈 것이고요. 아까 이제 경쟁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의 경쟁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일단은 전국에 실버타운이 이렇게 들어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차적인 경쟁자는 실버타운이 아닐까. 사람들이 좀 이렇게 혼동하기도 하거든요. 뭔가 이렇게 큰 건물이 들어서가지고 막 외부에서 몇백 세대가 와서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그러나 절대 저희들의 실버타운하고 완전히 개념이 다릅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이렇게 보니까 실버타운도 전국적으로 보니까 여기 이쪽에 경기도 굉장히 많이 집중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실버타운 갈까? 공동체 마을 갈까? 뭐가 다를까? 그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강화도 이 인근도 이렇게 실버타운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이건 뭐 공동체 마을 중심이 아니라 그야말로 건물 중심, 사업 중심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완전히 가치관이나 개념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뭐가 다르냐? 실버타운은 주식회사나 뭐 영리추구지만 저희는 협동조합이고 사회적 가치 실현 목표입니다. 돈을 버는 게 목표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뭐 돈을 대거나 돈을 벌면은 그 개인 사업자한테 가지만 저희는 모든 사람한테 누가 그로부터 이익을 취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실버타운이나 이런 사업체는 사업자가 돈을 버는 게 중요하지만 가치관이 그 사업체가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여기서 신경을 쓰지만 우리는 지역 주민과의 공조와 융합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물 중심이나 어떤 건물을 만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어떤 마을을 만들 것인가 주민들과 어떻게 융합해서 이 마을을 만들어갈 것인가가 저희들의 이제 관심사고요.
그리고 단계적으로 주민들과 잘 협조해가면서 같이 아이디어를 내서 같이 이렇게 만들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목적은 공동체 마을을 통해서 안심하고 노후를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을 만드는 것이 저희 최종 목적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광원께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들의 고객은 누구냐? 1차적으로는 지역 주민입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이 가장 아쉬워하는 게 뭔가, 지역 주민이 진짜로 원하는 게 뭔가를 잘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춰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의 고객이 될 수 있는 것은 뭐 도시는 지긋지긋하다, 아파트 싫다, 전원해서 마을 주민들과 같이 어울려서 살고 싶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어떻게 그러한 니들을 잘 조화를 맞춰 나갈 것인가, 이게 두 고객을 어떻게 양립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저희들의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하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나온 것이 이겁니다. 저희들의 미션은 초고령화 시대 민간 주도에 의한 성공적인 농촌형 지역사회 통합 모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의 이제 야망이랄까 포부는 어떤 정책 제안을 해서 정책적으로 채택이 돼서 이런 어떻게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저희들의 미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전은 이렇게 제가 쭉 듣고 이제 정리한 건데 이거 아직까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한 거니까 우리 대표님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공동체에 의한 농장형 노인 복합마을을 완성해서 초고령화 사회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의 대안을 제시함으로 궁극적으로 석세스풀 에이징, 성공적 노후를 보내게 하는 것이 저희들의 비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따른 목표를 세웠고요. 저희는 좀 전략적으로 이제 접근을 해서 5가지 폴리시 정책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 맨 위에 있는 공동체 노인 주거,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시작은 안정된 주거에서 시작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거 서비스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아픈 다음에 뭘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고 아프지 말자, 건강을 계속 건강 수명을 유지하자. 농담반 9988 1234 다 아시죠? 99세까지 편하게 지내다가 하루 이틀 앓다가 그냥 깨끗하게 그게 목표입니다. 그게 전략이에요.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을 다 이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예방과 건강 관리가 저희들의 이제 중점 사안이고요. 그 다음에 생활과 문화 서비스, 그냥 밥만 먹고 살 수는 없으니까 여러 가지 저희가 엔터테인먼트도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보건의료복지 통합 돌봄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쭉 갖춰나가겠다. 물론 저희가 병원도 만들고 다 만든다는 건 아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지역 주민들과 협의해서 만들지만 예를 들어서 요양병원 굉장히 힘들거든요. 운영하기도 힘들고 성공하기도 힘들고 그럼 주변에 있는 요양병원에 연계만 잘하면 되거든요. 급성기가 필요할 경우 그 루트만 잘 만들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케어 플랜, 코디네이터를 잘해서 어디 가든지 그분의 정보를 잘 관리해서 제공해 줄 수 있는 그것만 해도 굉장히 많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건 통합 돌봄 체계에 책임지고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에 결국은 이제 아무리 건강해도 삶의 보람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자기 실현, 자아 실현을 어떻게 할 수 있게. 그건 일자리와 취미생활. 이게 5가지가 저희 폴리시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앞으로 가려고.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5가지 폴리시와 5가지 전략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5가지 폴리시는 지금 말씀하신 5가지고요. 그래서 여기 이게 굉장히 많은 게 있는데 이걸 다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걸 단계적으로 필요한 거를 하나하나 만들어가서 궁극적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사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10년, 20년 걸리는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5년, 10년 만에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서 가능한 부분을 하나씩 실현해 나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네, 이게 시각적인 이미지는 이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저희가 마을을 만들게 되면 가운데는 우리 김현철 대표님 이제 말씀은 처음에는 가운데 그 커뮤니티 센터를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전원이라는 곳에 대한 기대는 그런 것이 아니다. 가운데가 쫙 비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가운데를 비고 여기에 이제 농장 같은 걸 만들고요. 그 주변에 이런 주거 생활 시설, 뭐 도서관, 마을회관 뭐 이런 걸 만들고 그 다음에 저쪽에 의료 부대 시설은 이제 뭐 물리치료실이라든가 뭐 가정방문 의료와 관련된 시설. 그 다음에 이제 콩새알 이제 일자리라는 농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주택들이 이렇게 도심에 있는 빌딩처럼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단독주택으로 쭉 평면으로 전개가 될 겁니다. 이렇게 1동, 2동에서 지금 30채, 40채 이렇게 해서 일이 이제 부부 세대도 있고요. 혼자 지낼 수 있는 방에서 이렇게 쭉 시각적으로 이렇게 배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건 아직 뭐 상의도 안 했는데 제가 그냥 집어넣은 건데 휴양시설도 앞으로는 있으면 좋겠다. 왜냐면 이런 걸 기대를 할 것 같아요. 도시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기대를 한다. 그래서 게스트하우스도 있으면 좋겠고 뭐 찜질방도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또 제안을 한 게 이제 여기 두부 공장을 하시니까 두부 전문 식당을 좀 하면 어떻겠느냐 뭐 그런 제안도 이제 했는데요. 그 다음에 운동시설에서 피트니스도 있어야 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건강 가족을 위해서 수영장이라든가 그라운드 골프장, 뭐 국궁장 뭐 이런 것도 있으면 좋지 않아요. 이건 그냥 아이디어 차원입니다. 진짜 만든다고 하는 것보다. 네, 다음 그리고 다음. 네, 그래서 요거는 뭐 이론적인 얘기인데 결국은 통합 돌봄을 하려면은 이런 보건의료 복지 시설들이 다 갖추어져야 되지 않을까. 뭐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이걸 다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핵심적인 뭐 가능한 형편에서 만들고 나머지는 연계만 잘 시켜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모든 의료와 생활, 뭐 재활, 뭐 재가 이런 것들이 다 통합이 되어야 되는 궁극적으로 이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완성되는 것이겠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정보도 공유도 시켜야 되고, 이건 좀 이론적인 얘기입니다만, 네, 다음부터 갑니다. 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제도나 건물, 인프라만 됐다고 이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에 의한 상호 돌봄이 기반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로 같이 동아리 활동도 하고 친구도 만들고 이런 상호 돌봄 네트워크 서로 도와주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이렇게 뭐 4가지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기 맨 밑에 보시는 것이 이제 유엔의 그 노인과 관련된 이제 원칙인데 독립, 참여, 돌봄, 자아실현, 존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조 맨 위에 있는 것은 노인 스스로도 웬만한 건 내가 독립적으로 하려고 해야 된다. 자식한테 의존한다거나 뭐 아프면 뭐 자꾸 이제 병원 가는 것보다 스스로가 몸이 불편해도 뭔가 좀 스스로 움직여서 할 수 있도록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고요. 호조라고 하는 것은 서로 돕는 이런 기반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 공조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요양보험이나 사회보험의 사회적 보험 방식에 의해서 이제 도움을 받아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공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국 이제 국가의 제도를 받아야 된다. 비용적으로 얘기를 해도 자기 독립을 위해서는 스스로가 지불할 필요도 있거든요. 필요한 부분은. 그 다음에 이제 뭐 사회보험료라든가 국가에서는 세금으로 이제 생활보호 대상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게 일본에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제가 이제 자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시정에도 잘 들어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반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시간이 벌써 30분이 흘렀는데 빨리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략이 이제 4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이룩하기 위한 일단 그 고객 마케팅 전략을 세워야 되고요. 이것도 뭐 하나의 산업이니까 이건 사업 운영 전략을 세워야 되고, 또 같이 참여할 인력이 확보가 돼야 되고, 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자질 향상을 시켜야 되니까 교육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재무 전략이죠.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좀 면밀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그래서 이게 전략 지도예요. 이게 BSC에서 나온 건데 전반적으로 비전을 어떻게 실행해 나가겠다는 골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음, 네, 거기에 하나에 따라서 현황을 분석하고 목표 수치를 세웁니다. 그래서 그 수치를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가, 액션 플랜 전부 이제 만들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다 보면 이제 완성이 되겠죠. 네, 다음. 그리고 저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기본적인 어떤 재정이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수익 사업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에 갔더니 우리가 먹는 두부 요리는 대충 순두부, 뭐 두부찌개 이런데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두부가. 그래서 그리고 굉장히 고급 식당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본이나 중국 뭐 이런 데서 두부 음식을 먹으니까 다양하게 좀 고급스럽게 하면은 수익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부 식당을 만듭시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드렸는데 앞으로 생기면 여러분도 많이 관심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예.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노하우 그리고 굉장히 대한민국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갖고 계신 노하우를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 나눠드리는 그런 작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을 개발해서 인하대학에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 다음에 포럼을 통해서 계속 정보 발신도 하고요. 네, 체험학습. 그래서 이 주말 농장 같은 것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필요한 경우 체험하고 또 와서 보니까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면 뭐 입주도 할 수 있겠죠. 네, 다음. 네.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도 ICT 관해서 이렇게 5년간 10억을 지원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정부 프로젝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 4차 산업의 어떤 기술도 좀 도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네. 네, 다음 쭉 넘겨주시죠. 시간이 없어서. 네, 다음. 네, 쭉 넘기시죠. 네. 지금 뭐 다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를 한 거고요. 다른 데하고 좀 저희가 이제 다른 모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다음. 네. 네. 네, 그래서 그 앞에. 그래서 지금 구상하고 있는 건 이제 주거시설동하고 통합돌봄센터하고 케어팜을 1차적으로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네, 쭉 넘겨주시죠. 그래서 펀드레이징도 해야 되고요. 네, 스톱. 그래서 건축비를 뽑아보니까 70억, 한 80억 정도.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또 과제가 되고요. 네, 다음. 네. 그래서 대충 이제 그 주거동이 만들어지면은 한 뭐 5천만 원 정도가 보증금이 되고 월 한 100만 원 뭐 이하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중산층에서도 이제 감당이 가능한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쭉 넘겨주시죠. 네, 쭉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제 주간보호센터도 좀 구성을 하고 있어서 쭉 이제 그 사업 계획서를 세워봤습니다. 근데 사실은 있는 대로 말씀드리면 아직은 뭐 타당성이 없는 걸로 지역 주민 수나 비용과 지출, 그 매출과 수익과 지출을 따져볼 때는 사실은 운영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뭐 새로운 플랜 B를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이것도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면밀하게 자금 계획을 세워서 타당성을 따져서 또 문제가 되는 건 어떻게 해결할지 하나하나 해결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좀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뭐 공동 요양 생활도 지금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운영 주체가 이제 저희는 이제 이번에 정해지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수익 사업도 뭔가 개발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어디 뭐 다른 데 손을 벌릴 수는 없으니까. 그다음에 운영 자금을 어떻게 확보하고 건축 자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위압감이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적으로 융화해가면서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네, 다음. 네. 그래서 저희들이 뭐 1개년, 10개년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또 우리 임정환 교수님께서 희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노력해보자 그런 뜻으로 이제 글을 쓰신 것도 있고 여러분도 아마 SNS 통해서 보시면 이걸 또 같이 또 보시고 참여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소개해드렸듯이 저희들이 뭐 한 10개월 가량 이렇게 쭉 같이 매월 모이면서 여러 가지 고심하면서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 또 관심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성 교수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많이 좀 그 청사진을 좀 그려지시죠? 청사진이 아마 일단은 시간적인 제약이 이제 따르게 생겼습니다. 총회를 곧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화 홍시알마을 돌봄 사회적 협동조합의 바이긴 대표 자격으로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원 보고 시간입니다. 일로 위안을 상정하기 전에 성원 보고를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우리가 창립이 진행 중인 그런 조합이기 때문에 성원은 발기인들과 이제 그 사전에 이제 저희가 이제 법인 설립 동의서를 작성하신 분, 아직 조합원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사용할 수는 없지만 이 조합의 취지에 찬동하고 설립 의사를 동의하신 분들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 43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금 설립 동의서의 설립 동의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신 분으로 일단은 성원이 된 것으로 보고하고요. 기회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강화 홍세알마을 사회적 협동조합 창립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서기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는 아무래도 우리 실무자들이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홍세알 거점농장의 팀장, 정정팀장님하고 유영신 팀장으로 하는 것을 동의하시죠? 잠깐 일어나 주시죠, 서기. 자,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두 분. 여기 적시된 순서대로 할까요? 네, 동의 있었고요. 예, 대청이셨습니다. 그럼 요 순서대로 이제 신속하게 위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호 위안 정관 확정의 건입니다. 정관 확정의 건. 자, 그러면 정관 상정안을 통과했습니다. 박수. 2호 위안 임원 선출. 지금 선출되신 분 잠깐 일어나 주시죠. 네. 자, 이사님들 잠깐 앞으로 나올까요? 네. 얼굴 좀 보여주시고 잠깐 앞으로 나올까요? 네, 훌륭하십니다. 장쟁한 분들이니까 저도 이사입니다. 경례 한번 하시죠. 차렷 경례. 네, 선출된 이사들이 모여서 결의한 결과 서정훈 이사님을 이사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아무튼 제가 맡은 바 소임을 다해서 맡은 바 임기내로 협동조합을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출은 그렇게 해서 끝났고요. 자, 제3호 위안 사업 비행 및 예산안 심의가 있습니다. 발제했던 그 내용인 전체 사업계획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서를 그거 서면대로 받기를 동의합니다. 누가 외쳐주시죠? 서면대로 받기를 동의합니다. 네, 동의 있었습니다. 제청했습니까? 네, 제청과 동의와 제청에 의해서 사업계획서안을 원안대로 승인했습니다. 자, 이제 이 안을 어떻게 그럼 통과해 주시겠습니까? 자, 동의하고요. 제청했습니까? 제청했습니다. 네. 다른 점 없으면 예산안도 통과되었음을. 자, 제4호 위안 하겠습니다. 4호 위안은 설립 경비 및 설립에 필요한 안건입니다. 설립 경비와 설립에 필요한 안건들을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토론에 의해서 또는 임원들의 논의에 의해서 이제 위임되는 것으로 동의 제청을 받아서 통과되었습니다. 잠시만요. 네, 다른 의견이 한 줄만 추가했으면 좋겠는데요. 의사료를 작성해야 되니까 설립 경비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후원금이죠. 이게 지원금. 지원금으로 추가를 해주시면 지원 후원금과 지원금으로 한다 이렇게 추가하는 것입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4호 이하에 대해서? 없으면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기타 의견이 있습니까? 네, 없으시면 누가 폐회를 동의해 주시죠. 동의합니다. 네, 동의가 있었습니다. 대충. 감사합니다. 동의가 제청에 의해서 강화, 홍세알, 돌봄 마을, 돌봄 협동조합의 창립총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사진 촬영해야죠. 공세할 마을 너 참 아름답다. 덕후 지난 후 너 더욱 찬란해.